자,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입사를 앞두고 앞으로 다닐 회사가 어떤 곳일까 하는 걱정 반 희망 반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채용 취소를 통보해 온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점점 이 무단 퇴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오늘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왜 다시 화면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요즘에 장마철이라서. 비가 와서 오기 힘들었다? 아니에요. 저희 우리 또 노무사님 많은 노무 문제들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바쁘셔서 네. 그런 걸로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도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청취자 퀴즈 한번 내볼 텐데 네. 오늘 간단해요. 저희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해서 퀴즈를 드렸고요. 지금 네. 듣고 있는 이 알돈노 코너가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 명 중에서 슬기로운 땡땡땡 생활 땡땡땡에 들어갈 말을 맞춰달라라는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그래도 어렵다 혹은 어렵진 않지만 우리 노무사님의 힌트를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관식이죠. 너무 쉬워가지고요. 예. 예전에 박중훈 씨하고 안성기 씨가 주연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게 강원도 영월에서 그 가수가 박중훈 씨가 가수였는데 강원도 영월에서 이거 DJ 하러 가셔가지고 그때 첫날 선곡한 노래가 있거든요. 뭐죠? 그게 이 노래요. 비디오 킬더레 스타 이거거든요. 네. 이게 되게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다들 잘 아실지 모르겠네요. 알죠. 네, 저는 맞습니다. 혹시나 비와 당신 그 노래 불러주시나 했는데. 제가 그 정도 노래 실력이 되면 당연히 불러드리겠지만 아시다시피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제 비디오 킬더 스타 요거 거기에 땡땡땡이 또 같이 들어갑니다. 정답 네.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남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또 알돈노 시간에는 노무 상담도 함께하니까 일하면서 고민 생긴 분들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취소 먼저 다뤄볼 텐데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경우를 일컫는 말인가요? 사실 이제 채용 취소가 있으려면은 우리가 채용이 되었다가 볼 수 있는 채용 내정이라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채용 내정. 네, 채용 내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채용 합격을 통보하고, 예. 그러니까 입사일이 정해졌겠죠. 그 다음에 어떤 근로 조건들, 근로 시간이라든지 급여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면 일단은 실제 입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일단에는 정식 근무하기 전에만 고용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구분해 볼게요. 네. 입사를 지원을 했고 예를 들어 홈페이지 혹은 전화상으로 네. 채용 확정됐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네네. 그리고 며칠까지 와서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을 때 네네. 이 전화나 홈페이지 공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요것만으로는 채용 취소가 아닐 수도 있네요. 그렇죠. 이제 채용 공고는 이제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 모집하니까 그 이력서 내주세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채용의 합격 여부만, 합격과 불합격만 했으면 이때는 아직까지 채용 내정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게 이제 정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 시간, 제일 중요한 급여까지 정해지고 나서 근로 계약서만 아직 쓰지 않은 상태. 네, 그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채용 공고에 신입 사원인 경우에 연봉 얼마 같은 게 적혀 있어요, 이미. 네네. 근로에 대한 것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미 적혀 있는 상태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인터넷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그 상태에서 취소가 되면은 내정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채용 공고에서 아까 올라온 내용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그냥 개괄적인 대략적인 급여 수준과 그 시간들을 알려준 거라서 결국에는 이게 근로계약서에서 발현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청약의 유인, 그다음에 승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승낙은 근로계약으로 승낙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채용 내정은 요즘에는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입사일이 정해진 어떤 우리 그 헤드헌터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직업 이 일자리를 연계시켜 주시는 분들. 네네.
그분들 통해서 회사하고 우리 지원자들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구체 그러면 연봉까지 정하고 입사일까지 정해서 언제까지 일하는 거 언제 입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는 게 이제 채용 내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아하. 지금 어떤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거에서 우리의 연봉 수준은 이렇습니다. 뭐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이렇습니다. 라는 건 사실 그것만으로 채용 합격 발표를 한 걸로 가지고는 내정이 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보도를 통해서 가끔 전해지는 이 채용 취소와 관련된 거는 신입사원 기준으로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 노무 세계에서는 뭐 경력직 이동할 때나 이럴 때 더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 이제 IMF 때는 어떤 거냐면 채용 내정이 되고 입사일이 다 정해졌는데 그 입사일을 이제 IMF라는 경영상 지대한 어려움 때문에 입사일을 자꾸 미룬 거예요. 미루다가 이제 취소가 됐다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채용 내정에 취소가 많이 문제됐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 신입사원들의 취소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력직이나 헤드헌팅 통한 입사자들한테서 좀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그 출근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약정이 돼 있고 몇 월 며칠부터 나오세요라는 안내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 가기 전에 퇴사 좀 일찍 하고 여행 좀 갔다 와서 출근해야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랬을 때 다 이미 포기하고 그랬는데 취소가 되면은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이 강을 건너 오셨잖아요, 벌써.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동법상으로 보호해 주는 게 채용 내정이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이 약정된 채로 구두상 계약이 됐으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걸로 보고 여기에서 만약에 취소가 있게 되면 그 근로계약이 성립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해고에 해당한다. 네. 그래서 그 해고의 정당성을 요구하게 돼 있죠. 채용 내정 취소도 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건데 네네. 그 해고로 인정을 받는 것과 그냥 채용 취소되는 거랑 큰 차이가 있나요? 결국에는 이제 해고로 받으면 부당해고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니까요. 이분이 이제 만약에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그 입사일의 취소까지의 뭐 어떤 그 급여 상당액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소송을 또 이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서 이제 이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채용 내정 취소와는 좀 다르지만 면접을 보게 됐고 출근까지 하게 된 경우 채용 공고를 보고 혹은 뭐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까 업무 내용이나 급여가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아까 이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조금 규모 있는 기업에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약정되고 나서 취소된 게 이제 채용 취소라고 하지만 일반 소규모 기업이나 가게들에서는 실제 채용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하고 입사일 그러니까 일하기로 한 날에 왔는데 이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연봉도 다르고 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이때는 사실 이제 어떤 회사가 변경 승낙을 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경의 청약의 유인을 다시 한 거죠. 이분은 지원 공고를 보고 왔지만 근로계약서로 그게 발현돼야지 확정이 된 모습에서 이 회사 측에서 다시 변경을 해달라고 유인을 했으니까 이게 승낙이 이루어지면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계약이 체결될 수 없는 상태가 머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은 좀 애매모호한 기준을 내걸면서 지원자를 이렇게 좀 유인한 거니까 해고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실생활에서 가장 이제 좀 문제되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다들 이렇게까지 하면 나 나가라는 말 아닌가라는 거 생각하셔서 되게 부당하고 해고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많아요. 근데 법적으로 따지면 정말 좀 그렇지만 해고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의사 표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결국에는 수용하고 다닐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뭐 밟았네 생각하고 그만둘 거냐 이것만 남은 상태거든요. 또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으려고 사실 채용 절차법에서는 채용한 후에 그러니까 입사일이 지난 후에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요.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 여긴 또 기준이 30인인가요? 네, 채용 절차법에 대해서 규정을 받으려면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고 그게 법의 위반이 있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에 내용 들을 때는 그래도 지원자들이 좀 보호가 되나 싶었는데 저 네. 뒤쪽에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뭐라고 할까요? 지원자 입장에서 좀 황당한, 당황스러운 그렇죠. 그런 너무 경우가 너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법으로는 드네요. 해결될 수 없는 정말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경우인데 요즘에 네. 그 사장님들이 무단 퇴사하는 직원들로 인해서 좀 많이 괴롭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다루긴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제 하에서는 이렇게 무단 퇴사에 대한 제재를 걸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는 없어요. 없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민법에서 결국에는 사인 간에 발생하는 민법에서 퇴직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그냥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말을 써놨지만 가장 단순하게 하면 이 근로자가 퇴사할 때도 30일 전에 얘기해줘야 되고 만약에 30일 전에 얘기하지 않은 채로 퇴사하면 그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까지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규정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뭐 법이야 그렇게 정했지만 일반 실생활로 돌아오면 사실 이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죠, 예. 이 일반인이 사실상 소송 제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다 인정되는 경우도 드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네. 또 벌어지냐면 분명히 무단으로 퇴사하면 그 사업장에는 뭐 겉으로 숫자로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 좀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 서로 이걸로 그냥 끝내자라고 네.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이때 월급을 안 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그냥 요즘에 많이 상담받고 하는 건데, 이게 무단 결근하고 무단으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신고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안 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먼저, 못 그만두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장님이. 예. 사직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고 뭔가 좀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이별하면 되는데, 꼭 무단 결근하고 무단 퇴사하고 사장님이 뭐 어떻게 될지 그 전화를 하면 전화 안 받고 나중에 되면 그냥 신고만 떡하니 해서 노동청에서 연락받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 그 경우가 많고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 제공에 대한 거는 지급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무 시간이 됐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네.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문자 하나가 탁 와요. 맞아요. 저 일한 거 돈 주세요. 네. 사장님 입장에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주면 네, 안 된다. 네. 네. 그래도 이게 결국에는 법에서는 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하라고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소규모 기업에 이제 가게 하시는 사장들이 감정적으로 되게 많이 허탈하시고 많이 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부분. 그렇게 해서 감정을 어떻게 보면 억누르지 못하면 더 큰 화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에 대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인 거잖아요. 예. 예, 그걸로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단 결근 와서 만약 일이 힘드시다고 하면 그냥 얘기를 하시고 그냥 그만두시고 이분들이 또 그 가게에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뭐 시간은 없으실지 모르지만 그런 며칠간에도 좀 서로 양해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너무 그렇지 않으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진짜 언제 들어도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입장이 너무 다 달라요. 이제 사장님 입장 다르고 우리 일하시러 온 분 입장 다르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제 그 댓글로 막 줄쭉 다 달려요, 진짜. 이거 서로 딱 양분되는 성격이 있거든요. 네. 본인 이제 경험하셨던 거에 빗대어서 공감을 네. 더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또 좀 청취자분들 사례도 상담을 드려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분인데요. 네. 육아휴직급여 150만 원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면 급여를 못 받게 된다고 하는데 네. 주식 배당으로 올린 소득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이 육아휴직 급여를 이제
당국에서 지급하는 게 육아에 전념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넘는 곳에 취업했거나 아니면 자영업 통한 소득이나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 원 이상 되면 사실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돼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뭐 다 그 무작정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들이 항상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육아 시간과 근로 활동 시간의 배분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급여 제한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주식 배당이라는 게 150만 원 이상 올렸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일주 15시간에 내가 이걸 투입했을까? 근데 그거 투입 안 하고 했던 사람이 또 배당금을 15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들이 막 복잡하게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또 근본적으로는 이게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가 하는 의문도 생기거든요. 주식 배당은 뭐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는 주식 배당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 배당금. 네, 그러면 이분이 그냥 그냥 누가 그냥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에 정말 진짜 한 5분도 투자 안 해서 그냥 묻어놨는데 이게 배당금으로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육아휴직 전부터 네. 또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제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 그냥 사견으로는 이게 육아휴직 급여 제한이 되면 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하. 이 명확한 네. 지금 해답이 딱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닌 거네요. 나와 있진 않아요. 아까처럼 이 고용센터에 해석 문제가 남아 있는 아하. 거죠.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효신 노무사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